80세의 아버지와 50대 아들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까마귀가 창가에 내려앉자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게 뭐지? 아들은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까마귀요. 잠시 후 아버지는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저게 뭐라고? 아들은 다시 대답하죠. 까마귀라고요. 세 번째 같은 질문이 나오자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납니다. 아버지, 까마귀요. 도대체 몇 번을 물으세요? 네 번째 반복되는 질문에 아들은 짜증을 참지 못하고 예민하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들고 돌아온 아버지는 그 중 한 장을 펼쳐 아들에게 읽어보라 합니다. 그날의 일기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살 난 아들이 창가의 까마귀를 보며 저게 뭐야? 라고 2번 물었다. 나는 2번 다 까마귀야 라고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이가 반복해서 물어도 짜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천진난만함이 사랑스럽고 또 한 번 더 대답해 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아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했던 똑같은 질문에 아버지는 20번이 넘도록 다정히 대답해 주었지만 지금의 자신은 단 4번의 질문에도 불쾌해하며 짜증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일화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세대 간의 인식 차이와 사랑의 관점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이였을 땐 당연히 받아들였던 사랑, 부모의 인내심과 관심은 시간이 지나며 잊혀지고 오히려 귀찮음으로 바뀌곤 합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랑에서 출발하지만 자식은 어른이 되어갈수록 부모를 부담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아지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부모의 사랑은 반복되는 질문에도 늙은 몸에도 기억 속에도 남아있지만 자식은 그 사랑을 잊고 자라난다. 세월이 흐르며 부모와 자식이 바뀐 자리에 앉아 같은 질문을 나눌 때 우리는 과연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단지 귀찮은 반복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으로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반복에 지치지 않는 것이며 기억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전해지는 것임을 이 짧은 까마귀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우리는 오늘 누군가의 질문에 얼마나 다정하게 대답하고 있나요? 그 사람이 어릴 적 내게 했던 질문에 몇 번이나 대답해줬던지 기억해보며 잊고 있던 사랑을 다시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갑니다. 뱃속에 자식을 품은 순간부터 부모의 삶은 자식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곳, 심지어 직업과 건강까지도 모두 자식에게 좋은 게 뭘까라는 기준 아래에서 결정됩니다. 밤잠 설치며 아이의 열을 재고 한밤중 울음을 달래던 수많은 날들, 그리고 나는 괜찮아라고 하며 자식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했던 수많은 양보들.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주는 사랑으로 시작되고 기다리는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라면서 점점 그 사랑은 당연한 것이 되어갑니다. 부모가 힘들게 벌어서 마련한 도시락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놓고 용돈을 받으면서도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며 투덜대던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부모의 정성스러운 관심이 간섭으로 느껴지고 따뜻한 말이 잔소리로 들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랑의 방향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받은 건 당연하게, 받지 못한 건 억울하게. 우리는 자주 부모의 부족한 부분만을 기억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함께하지 못했던 소풍, 작은 실수로 놓친 생일 선물, 그런 것들을 오래도록 서운해하면서 정작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식에게 바쳤던 수십 년의 사랑은 쉽게 잊곤 하죠. 하지만 부모는 다릅니다. 자식에게 받은 것보다 못해준 것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지 못한 것, 더 자주 웃게 해주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을 안타까워하며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늘 어긋남 속에 존재합니다. 부모는 말없이 주는 사랑이고 자식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서로에게 상처도 오해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에 기대기만 하는 자식이 아닌 받은 사랑을 되새기고 표현할 줄 아는 자식으로, 그리고 자식의 사랑을 기대하기보다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부모로, 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다면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 아닐까요? 내일 너희 집에 잠깐 들를게. 어머니는 평소처럼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처에 볼 일도 있고 전해줄 것도 있고, 그래서 잠시 들르려는 단순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살짝 미묘했습니다. 내일은 박서방도 있고
다음번에 제가 엄마 집으로 갈게요. 처음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서운하고 씁쓸했습니다. 괜히 간다고 했나?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어머니는 괜히 주책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아 자꾸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사연 같지만 수많은 중장년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현대적 가족 갈등의 축소판입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남편과의 관계 혹은 시댁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일 수도 있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니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 의도가 오해를 낳고 거리감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엔 세대 간의 문화적 인식 차이와 역할의 변화가 얽혀 있습니다. 과거의 부모는 자식을 중심으로 살았고 자식의 집은 부모의 공간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부 중심의 생활 구조, 개인의 공간 존중, 부부간 경계 지키기 등이 중요해졌습니다. 딸이라고 해도 남편과의 사적인 공간은 쉽게 드나들기 어려운 구분된 세계가 된 것이죠. 딸은 어머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하지만 지금의 삶에서 균형과 예의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무례함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라며 거리를 조심스레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벽이 생긴 걸까 하고 상처를 받기도 쉽습니다. 특히 딸과는 더욱 가까웠던 과거의 기억이 있기에 이런 거리감은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오해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 걸음만 더 생각하면 충분히 좁힐 수 있는 간극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도 전해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부모는 언제든 널 기다리고 있어. 단지 마음만은 가까이 있기를 바랄 뿐이야. 이 한마디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듯 멀어지고 멀어진 듯 다시 가까워지는 관계. 그것이 부모와 자식, 특히 어머니와 딸 사이의 거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거리를 따뜻하게 잇는 것은 결국 이해와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식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경제력, 외로움 등도 불안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은 바로 자식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젊었을 땐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 혹은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노년에 이르러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줄까? 혹은 아예 멀어져 버릴까봐 두려운 마음. 그것은 많은 부모들의 공통된 심정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어긋날까봐 자녀의 요구를 무리하게 들어주고 때로는 내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 자식에게 내어주기도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나중엔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을 품고 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예상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의 희생에 익숙해지며 오히려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식에게 기대했다가 돌아오는 무관심에 상처받고 혼자서 쓸쓸히 자신을 다독이는 부모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한때는 집안의 중심이었고 결정권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늙고 무기력해져 자식에게 기대거나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자란 세대일수록 자식이 날 우습게 보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존경은 권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쌓아온 믿음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권위로 통제하려 하면 벽만 더 높아질 뿐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사회에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세상에서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끊이지 않습니다. 공부든 직장이든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은 부모의 기대를 자식에게 투사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자식은 사랑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을 안고 자라게 됩니다. 부모의 기대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의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대는 자식이 진정 원하는 삶이 아닌 부모가 바라는 삶을 강요하게 만드는 위험으로도 이어집니다. 자식을 통제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역시 큽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고 싶고 자식이 가는 길을 바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이고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자식에게 반감과 불신을 낳게 되고 그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을 분리하지 못하는 두려움.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품 안에 두고 싶고 늘 곁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진심 어린 사랑이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물리적 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며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스스로 자각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식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첫걸음이며 노년의 지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마주보고 진짜 필요한 건 통제도 기대도 아닌 존중과 믿음임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에도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자식에게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닌 올바른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키워왔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애는 이게 좋아, 쟤는 원래 저런 애야라고 단정 지어 말하곤 하죠.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자녀에 대한 기억일 뿐, 지금 이 순간 성장하고 변화하는 자녀의 마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식은 커가며 변합니다. 취향도 생각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죠. 그럼에도 부모가 여전히 자신의 기준과 시각으로 자녀의 마음을 해석하려 들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엄마는 이런 걸 좋아하겠지 하고 해준 건데 왜 안 좋아해? 라고 묻는 부모의 말 속엔 사랑이 있지만 자녀는 그것을 이해받지 못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받아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싶어라는 마음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둘째,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바쁩니다. 삶에 지치고 몸도 마음도 여유롭지 않은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기분이 좋을 때만 자녀에게 다정한 말을 하거나 평소에는 무심하다가 갑작스레 술 한잔한 밤 전화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진심이지만 자녀는 혼란을 느낍니다. 평소에는 냉담하다가 왜 이럴 때만 다정하지? 사랑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분 따라 흐르지 않고 말보다 행동으로 축적돼야 자녀에게 신뢰를 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자랍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는 단지 마음이 동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일관되게 전해져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희생을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모든 걸 너 위해 참아왔어. 부모의 말 속에는 진짜 고통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희생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희생을 강조하면 자식은 그것을 갚아야 하는 빚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 되고 결국엔 부담으로 변질됩니다. 사랑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워야 하며 그것을 강요하는 순간 사랑은 의무가 됩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신의 희생을 침묵 속에서 품을 줄 아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어느 순간 그 말 없는 희생을 자연스레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방향은 있습니다. 그 방향은 존중과 이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니라 자식이 느끼는 최선을 찾아가는 것.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필요한 것을 물어보는 것. 사랑은 표현이 아니라 태도이며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감정입니다. 그것을 아는 부모가 결국 자식에게 진심으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내 것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 바라볼 줄 압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며 통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삶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부모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자연스럽게 지켜냅니다. 그 중에서도 똑똑한 부모는 결코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오래 지켜본 사람입니다. 아이의 취향, 성격, 습관까지도 꿰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애는 이런 걸 좋아하겠지, 쟤는 저런 성향이야라고 단정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부모의 바람이자 기억일 뿐입니다. 아이는 잘 압니다. 감정도
관심사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자녀의 진짜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대신 판단하는 순간,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서로의 마음은 어긋나고 애정은 부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아는 내 모습은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 그 존중에서부터 진짜 사랑은 시작됩니다. 둘째, 사랑을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일관되지 않게 전달되면 자녀는 혼란을 겪습니다. 어떤 날은 따뜻하게 안아주다가 또 어떤 날은 무심히 대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는 사랑이 변한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보다 중요한 건 일관된 태도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범한 하루에도,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여전히 자녀를 아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안정감이 됩니다. 사랑은 특별한 날에만 쓰는 카드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전달되어야 할 손편지 같은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희생을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물론 그 말은 진실입니다. 부모의 삶은 자식 중심으로 돌아갔고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기 위해 애썼던 시간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자주 이야기하게 되면 자녀는 점점 그 사랑을 감사보다 부채감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유롭게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늘 뭔가를 갚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주고 난 후에도 그것을 대가로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의 희생을 반복해서 말하는 대신 앞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와 시간, 이해와 공감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 널 보니 잘 컸구나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사랑이란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보다 얼마나 바르게 주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향한 깊은 애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이 어긋나면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현명한 부모는 사랑을 강요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가 원하는 삶을 존중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곁에 머무르며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은 느리지만 깊고 드러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남습니다. 부모는 늘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울던 밤을 지켜줬고 아프던 날을 안아줬고 세상이 두려운 순간에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기에 자식은 그 기억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당연했던 시간들 속에서 부모는 한없이 작아지고 조용히 뒷자리에 물러나곤 합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젊은 부모는 나이 들어 노인이 되고 귀여운 아이는 어느새 바빠진 어른이 됩니다. 그 사이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말들, 전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입니다. 고마웠다, 미안했다, 사랑한다. 이 짧은 말들이 오가지 못해 마음속엔 묵은 감정들이 바람처럼 돌고 맴돕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걸음 다가서면 그 거리는 다시 좁혀집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기다리고 있고 자식은 때로 너무 바빠 있고 지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를 이해하는 연습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훈련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과거가 아닌 지금의 눈빛에 집중하며 사랑을 말이 아니라 태도로 건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따뜻한 부모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 사랑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합니다.